의회는 사회에서 적대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평화협정을 반복해야만 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권적 결정이 그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아주 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는 건 의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어떤 규범체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회가 나빠진 거는 이 규범적 내용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전처럼 그래도 민주주의를 같이 운영하는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상대를 누가 더 쉽게 야유하고 그 상처 입히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기능이 최대로 약해진 것의 결과가 저는 의외로 보입니다. 의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일종의 뭐 갈등하는 적대 세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순치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단위가 저는 좋아야 된다고 좀 하는 면에서 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박명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이 좀 태도를 변화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대화 타협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적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칼 슈미트 그 이론을 완전 잘못 이해하는데 완전 잘못. 예, 이니미쿠스하고 호스틸리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적은 필요하죠. 왜냐면 경쟁 상대니까. 때로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 경제 구조, 재벌 체제나 언론, 담론, 금융, 부동산, 국제관계 거의 모든 체제에서 항상 보수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농단의 위기에 직면하고 정부가 교체됐다고 해서 진보가 강력한 사회적 토대나 개혁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보여다시피 연립과 연합을 통한 방식이 훨씬 더 사회적 개혁이나 민주적 혁신에 진보적이었지 발전적이었지 청산의 방법은 언제나 이것은 역전, 혁명과 반동, 혁명과 복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면 제자리이거나 이런 타협적 민주주의보다 발전이 오늘날 뭐 보수는 조중동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학생들 보면 조중동 있는 학생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을 안 봐요. 그 방송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방송도 안 봐요. SNS하고 유튜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좀 요 문제는 그래도 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파시즘이 등장을 할 때 재미있는 게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대중연설의 탁월한 귀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오페라 가수한테 얼굴 표정 연기까지 다 배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매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과거에 광장에서 소통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금 소통 방식이 이제 개발된 거죠. 오늘날 디지털 매체, SNS,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전선동의 아주 효율적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매체의 발전 이런 것들과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혹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정치라는 게 이제 그 지금은 SNS나 디지털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유하게 하기보다는 직관, 감성, 인상 이것이 이제 장악을 하게 하고 이 시간과 공간을 이제 다 무화시키면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아주 빠르게 동조자로 돌아오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전에도 이렇게 수사하게 발전한 이유가 그런 그 호소, 연설, 선동 그러니까 개인을 불러오는 인디비드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페르소나 역할인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인을 활동하게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뉴스가 페이크 뉴스 이런 가짜 뉴스는 진실이라고 판단된 건데 더 이상 아니죠. 동적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들려오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지만 내가 전방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페이크가 가짜 동작이지만 가짜 실제에서는 페이크 리얼에서는 걸리지만, 그러나 이게 false, wrong에서 false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게 아니 false true에서 false가 아니고 wrong right에서도 wrong은 아니거든요. 리얼리티 쇼도 보면 이게 쇼를 반복해서 보면 리얼리티를 인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 집권 과정도 그랬지만 지금은 민주정부하에서 이건 뭐 계속해서 이게 그 쇼를 보여주는데 이걸 리얼리티로 이제, 그래서 저는 거대한 이런 극장극 같은 게 이제 아까 아구라 말씀하셨지만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그냥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확대된 지금 이 아구라가 마치 역할극에 이렇게 열광하고 이러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공적 담론, 공준의 형성, 이게 중요한. 그 매체 기술의 변화는 정치 동원 양식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건 언제나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통치 양식은 매체에 대한 그 고려 없이는 사실 설명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양식의 변화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기업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정보나 지식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윤도 추구하지만 사회를 통제하는 양식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는 늘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 시급한 문제이고 보편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단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냥 한 문장씩 민주주의가 이래서 나는 위기라고 본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거나 개선되면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안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한 문장씩 말씀해 주시고 저희 좌담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중독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파시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시즘의 그 개념이. 그러면 너는 독재나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하지만 역시 양자가 한동전의 양면이면서도 다른 것은 역시 민주주의는 아무리 못마땅해도 제도적인 안전장치, 선거라든가, 그죠? 하지만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까지 무너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우리 최소 강령주의자가 되자,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이 제도장치,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독재로 빠지지 않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제도장치로서의 그 안전판으로서의 제도장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명희 교수님. 저는 민주주의 위기는 딱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것. 민주주의는 공화제와 만나면서 다른 어떤 통치 양식보다도 그동안 갈등을 완화시키는 제도인데 지금은 갈등이 계속 증폭되거든요. 정치 주체들 간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의 수혜와 혜택을 받은 계층들, 주체들, 사람들이 넓어졌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까 난민이나 불평등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자가 절차라면 후자는 내용, 결과로서 양쪽에서 다 위기인데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단명했었는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은 역시 대의제와 만났기 때문이고 공화제와 만났기 때문. 민주공화국의 공화는 바로 그 당시에 어원이나 용례나 철학 전부 조사해 보니까 결국 대의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화제는 결국 혼합 정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그래서 뭐 다 어디나 있는 거지만 이 혼합,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익, 다른 관점,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혼합을 해서 통치하는, 뭐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의회의 대화와 타협까지, 그걸 복원하는 게 정말 느리지만 가장 빠른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방법이, 그것도 민주 혜택을 넓혀가는 길이 아닌가. 예, 민주주의가 뭐 최선의 제도도 아니고 사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기 극복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좌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